네, 안녕하세요. 김기영입니다. 저희가 지난 강연에서는 그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,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 버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이번 강연에서는 이어서 이 스타트업들 기업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난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VC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초기랑 중기 쪽 투자가 많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초기랑 중기 쪽 투자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회사의 재무제표나 회사의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큰 회사들, 더 성숙한 회사들보다는 많을 수가 없겠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할 때 그 전통적인 가치 측정 방법,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들의 그런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정량적인 방법보다는 좀 정성적인 방법들이 많은데요. 이거에 대한 좀 세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인데요.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록체인 회사를 검토를 했을 때 썼던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.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. 이 블록체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술력이 생명이었어요. 또 기술력의 생명이었고 극초기 회사였고 개발자분들이 그 A급 개발자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셨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 측정을 할 때 기업 가치 측정을 할 때 사람 한 명당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했어요. 그 저희가 산출한 가격은 50억 원이었고요. 그 50억 원 곱하기 6을 해서 3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이 블록체인 회사에 부여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사례이고요.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. 스타트업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제 숫자입니다. 스타트업 A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15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2억,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한 55만 명 정도를 기록한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딩을 받을 때, VC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가 포스트머니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가 찍혔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펀딩을 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스타트업 B가 기업 가치 평가를 받는 시점이 온 거죠. 근데 그때 그 시점에 딱 봤더니 얘네들도 매출이 145억 원,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0억 원, 데일리 액티브 유저도 56만 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.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A와 굉장히 유사한 지표였던 거죠. 그래서 저희가 BC가 그 심사역들이 이걸 평가를 할 때 이 포스트머니 500억을 기준으로 이 기업 가치,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를 했고요. 그 실제로 최종적으로 나온 기업 가치도 500억이랑 굉장히 유사한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릴 때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과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되게 간단합니다. 그냥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투자받기 전의 기업 가치고요.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투자받은 후의 기업 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회사의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프리머니 기준으로 450억이었어요. 근데 이 회사가 VC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은 금액이 50억이면은 450억 더하기 50억을 해서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500억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런 게 하나 있고요. 또 세 번째 사례인데요. 세 번째 사례를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답정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투자를 받아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 스타트업들의 가치 평가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그 기준이 통용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극초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5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이죠. 스파크랩스나 아니면 프라이머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고 찍어내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. 해외에 있는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프리머니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조정을 하거나 더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리고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제한적일 때 쓸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방법,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뭐 만약에 이제 뭐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지표가 나오면은 뭐 저희가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.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또는 이제 자산의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. 근데 하지만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VC 내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은 그 상대 가치 평가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제가 예시로는 모빌리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평가하고 싶은 회사는 뭐 말씀드렸듯이 모빌리티 회사이고 작년 매출이 한 1,000억 정도 난 그런 회사예요. 근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, 상대 가치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유사 업체, 경쟁 업체를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야죠.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, 뭐 숫자는 예시입니다.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PSR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. 이제 PSR이라는 거는 이제 Price to Sales Ratio라고 해서 매출 대비 이제 회사의 그런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요. 이 회사들을 쫙 봤더니 중간값이 3.6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. 3.6배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 매출에다가 곱하기 3.6을 하면은 대충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기업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.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는 매우 정성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 VC 심사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성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. 주관적이라는 거는 이 심사역들의 개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을 할 때,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이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. 그 세상 모든 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VC랑 스타트업 쪽은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트업을 뭐 키우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또 VC 투자를 받는 과정까지 이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시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키워드를 제일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김경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